네,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 동공부 시간에 5%고요. 자, 원래 방송을 못 찍을 줄 알았는데 제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큰 시장, 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전하려 합니다.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꾸준하게 시장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대신 새로 들어온 분은 제가 조금 다른 시야로 말씀드린 거 있기 때문에 저 어떤 얘기를 좀 참고로 잘 봐주시고, 지금 미국장도 어제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재미가 별로 없죠. 뒤에도 적어놨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안 좋다, 환율이 어떻다, 뭐 좌파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떻다, 물론 여러 가지 의식과 참고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투자는 실전 투자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제일 강합니다. 강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직도 바닥에 있는 거 못 오른 거 찾는 분 안 계시겠죠. 이 큰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거고, 글로벌적 우리나라 제일 강한 흐름이 제일 자신감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 보시면 돼요. 자, 5,000피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 이제 코스닥 3,000을 불렀지만 뭐 저는 3,000이 너무 호기롭게 어떤 특징이 보인다는데 저는 1,200부터 가자,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현상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시장을 쭉 따라가시면서 스토리를 공부하시면 되고, 현금 비중을 제가 절제 비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제가 작년 2,500대부터 더블 정도 받고, 이제는 이제 돈이 정말 들어와서 지난주부터 대중 탐욕의 일기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상기 정도까지 봐요. 꾸준한 시장을 쫓아가겠지만 남들 막 따라 들어갈 때 우리는 절제를 하면서 현금화 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채널은 따로 광고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더라도 볼 수 있는 광고는 전혀 안 걸어놓은 상태인데 멤버십 수익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마케팅이죠. 자, 저는 26년 동안 한 번도 주식을 떠난 적은 없어요. 16년간 증권사 다니다가 뭐 자문사나 개인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 자, 4번이나 저는 큰 깡통을 쳐봤습니다. 그 중에 아마 3번이 거의 다가 올랐을 때, 사이클 보여드리지만 막 갈 때 더 사고 더 사고 막 집 팔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크게 되었던 적이 있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대중들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아주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절대 반대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을 날 수 있는 탐욕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10년 차를 보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벌써 5년 차가 됐죠. 정말 힘든 우리나라 국장과 미국장 같이 하시면서 지금 찐고객분들 진짜 많아지고 계신데, 오늘도 정말 도움되지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버블링 커지고 있어요. 버블링 커지는 시기 때문에 암만 아니라 하더라도 수급들이 들어오고 정책이 들어오고 제가 판을 깔아준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 하시던 분들,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지금 기관 플러스 개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여기에 편성하시고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론자, 안정주의자가 아니에요. 실전 투자자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드릴 부분은 제가 5천 코스피 안착이 된다 했어요. 상반 열어두라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3전 한해 실적 보면서 한번 흐름 볼 거고, 얼마나 갈지. 물론 3전 스탁이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호기롭게 정부에서 말을 그렇게 했지만 정부 특징도 있죠. 약간 특징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비판이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겠지만 우리는 주식이나 시장 내기만 봅니다.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1200 정도는 갈 수 있어요. 1300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볼 건 되게 많아지겠지만,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남들 힘들고 죽으라 할 때 2024년이라든지 작년 상반기 때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 시장 따라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딴 거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미국이 낫지, 우리나라 안 되지, 국장 탈출한다, 외국인 들어오다 말겠지, 뭐 국민연금 저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소리가 다 있지만 어쨌든 지금 봤을 때 큰 돈을 따라갔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세요. 강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거고, 아직도 싼 거 약한 거 밑에 거 사서 많이 먹어야지 그런 꿈을 꾸시면 안 돼요.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가치 투자가 조말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강한 우리 국장에서 인식을 빨리 변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변하면서 아마 돈이 들어온다 저는 보거든요. 자, 우리나라 국장은 정부 정책이 정말 큰 힘을 했습니다. 분명 현 정부도 큰 몫을 했고요.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가 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다 들어온다 저는 보지만, 자, 슈퍼반도체가 가장 큰 역할이 사실 이게 맞아요. 3전 하닉스 때문에 200조, 250조 벌던 코스피가 이제 300조, 400조 전체로 막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밸류가 0.8이 아니라 EPS, PR, 멀티플 따지면은 아직도 10.5배다 싸다.
오래 일자였던 쇼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닥을 잘 잡았던 주포 우리 외국인 많이 따라갔죠. 작년부터 사고 이제부터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 금요일날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게 역대급 찍은 거 아시죠?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이 이렇게 하루에 많이 산 거는 처음입니다. 이런 신호가 좀 보였다 보고 이제는 개인들이 서서히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시기라고 봅니다. 탐욕 1단계가 심화된다 봐요.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말씀드렸던 선거도 가장 크지만 MSDM으로 가는 관찰구 지정 6월 달에 된다 보죠. 그다음 윅비로 되면서 4월부터는 실제로 국채에 대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환율 지금 말하지 마세요. 다 막혔습니다. 어제도 1450원까지 빠졌어요. 46원까지. 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온갖 이런 불신보다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가 되고 따라갈 수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포트 사용제가 매일 말씀드리기 제일 좋지만 다 상방이지만 이제는 233740 꼭 보셔야 돼요. 자, 지수를 따블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75% 올랐잖아요. 따블이면 그 140, 150% 났습니다. 그렇게 내신 분 있어요. 우리도 제가 뭐 100%, 200%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지수 레버리지가 좋은 시기인지 물론 아주 떨어지도 안 좋겠지만 이 지수 레버리지가 정말 좋은 자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볼 때는 뭐 따블되고 몇 배가 가는 종목이 나오겠지만 이것만 다 가려는 게 아니라 패시브 쪽으로 꼭 깔아두세요. 기본적으로 233740 정말 좋은 저는 코스닥 쪽 시기가 올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얘기 드릴 거고요. 자, 올해 저는 사이클이 꼭지날 확률이 되게 많이 봐요. 그것도 상반기로 좀 많이 봅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쏠리면 분명히 또 떨어지는 반대되는 파동이 나오겠죠. 네, 그런 확률을 저는 보면서 시장을 따라갈 거고 자, 대중이 유입되는 탐욕이라 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워렌 버핏 동독을 했어요.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탐욕 부릴 때 오히려 겁을 내라. The others. 시장의 현상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대중이고 개미지만 앞으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면서 저는 지금 1기 심화 단계 2기와 3기 되면 3기 때는 거의 다 주식을 팔려는 절제 얘기도 드리고 있죠. 자, 우리는 빅스윙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닝 밸류로 보는 코스피도 보지만 이제부터는 개인도 들어오고 기업 들어오면서 정책과 이제는 모멘텀 수급 위주로 코스닥 위주로 종목도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지난주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시장 스토리를 타는 측면에서 오늘 게시물을 올려드렸던 시황이 있습니다. 방금 올렸으니까 한번 쭉 봐주시면 어제 했던 얘기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이 노란 딱지 색깔 모르는 분은 계시는데 자, 노란 거는 주말에 우리끼리 같이 시장 공부하는 시장 동공부 시간이라 보시면 되고 시간 좀 길지만 이제는 초록색으로 말했어요. 초록색은 공용적으로 보는 매일 끝나고 장 마감 때 올려드리는 마감 시황입니다. 두 번째 우리 멤버십까지 볼 수 있는 심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이 보라색 퍼플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남색 올려드린 거는 오전이나 아침에 시장을 짚을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간헐적으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지난주 보시면 대중 탐욕 단계 1단계 이 말씀 드렸던 부분이 원래 이번 주에 제가 알테오젠 에러가 나올 줄 알았어. 좋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나오긴 나왔는데 기대보다 적었고 또 트럼프가 또 목리를 부렸잖아요. 어쨌든 우리 탁구를 봤지만 탁구전 트럼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어떤 대응을 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코스닥이 시달아 보면서 1630 말고 233730 여기 드렸는데 코스닥 알테오젠에 급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고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행동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절반을 때려버려서 나머지 절반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걸로 갈아드리는 얘기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알테오젠 비중 축소하고 그 안 좋을 때마다 요게 지금 조회수가 2,000개 넘게 터졌어요. 저한테는 되게 많은 겁니다. 진짜 2,000개는 되게 많은 건데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항상 얘기해드리죠. 악플은 시장의 어떤 반대되는 시그널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아주시는 거 고맙죠. 자, 그렇게 하면서 현대차가 왔다 갔다 할 때 그전에 계속 슈팅을 말했는데 로봇 현대차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코스닥에 3천의 정책과 함께 긍정적인 면이 좀 보였습니다. 기관도 역대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서 좋을 거라 했던 그런 안 좋은 면이 반대로 수급이 반대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살짝은 길이 털려졌지만 갈 길 간다 보고 코스닥 좋다 그러면 바이오는 당연히 각광받을 거예요. 물론 선별이 되겠지만 코스닥 233740 플러스 바이오도 물론 로봇이나 딴 것도 가겠지만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금요일 미장은 설명을 따로 드리는 것보다는
게시문 올리는 거 좀 봐주시고요. 하나 특징인 거 말씀드릴게요. 어제 BOJ 우리 마감할 때 기자회견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 환율 보셨어요 아침에? 자, 우리나라 환율이 1446원까지 빠졌습니다. 계속 얘기드렸던 1480원대 남들이 막 공포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또 떨어졌던 흐름이 세 번이나 나왔죠. 작년 말에 사학개념이 들어오시면 양도세 면제해 주겠다 강하게 세금 정책 썼고 배센트까지 나와서 우리나라 어떤 성장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런 얘기했고 이번에 이제 이통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면서 한두 달 뒤에 1,400원 초반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초반까지 저도 가능하다 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장을 단기로 살짝 누르고 있지만 외국인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환율이 떨어지고 상당 막히면 수급주로 더 좋아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일본 있죠. 일본에 어제 BOJ 나온 이후에 곧 있으면 이제 뭐 국회 예산하고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이제 우에다 BOJ 총재가 중립이야. 정치 큰일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말도 못 하잖아요. 분명히 국채 금리도 막 지금 떨어지고 난리 났는데 강하게 못 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확 빠지더라고. 한 159.3엔까지 빠졌어요. 그때 약세로 가니까 달러 살짝 올라가더니만 약간 개입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일 짝짝꿍도 있는데 미국 봤을 때도 엔화가 계속 약세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두드려 맞는 대신에 약간 엔저나 뭐 지지율 오르다 말씀드렸는데 160엔 막혔어요. 우리나라 1480원, 1400원 후반 막힌 것처럼 이렇게 되면 한번 개입이 들어왔다 보고 그래서 훅 빠졌죠. 160엔 방어선 설치하면서 떨어졌던 부분은 이통도 얘기하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동조화됩니다. 엔화 강세되면서 달러는 떨어지고 달러가 97까지 빠졌죠. 우리나라 1440원까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됩니다. 이런 흐름은 온갖 이것저것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방어선 쳐놓고 하는 흐름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1월 FMC 있습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동결할 거예요. 동결할 거고 연준 인사 따라 약간 의견이 있겠지만 자, 빅테크 실적이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MS, 애플 다 나오기 때문에 워낙 못 올랐잖아. MS들이. 그죠? M7들이. 그러다 보니까 M7들이 이제 조금 반등을 어제는 줬는데 크게 저는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감원을 계속한다면 비용 절감되는 아마존이 좀 올라가고 H200 있죠. H200 드디어 중국이 반니 많이 하다가 받기로 했어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데 주기로 했으니까 너네 수출해, 수입해 이랬기 때문에 엔비디아 1, 2% 올랐고 제가 보는 거는 미중 관계 잘 되고 있네. 엔비디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트럼프 변동성 때문에 이란에 지금 또 항공모함 가고 이런 얘기 있는데 계속 국제적으로 변동성 만들 거예요. 요번에 교훈을 얻었다시피 트럼프는 지지율도 안 좋고 이것저것 정시와 민생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란, 그린란드, 쿠바, 남미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하여튼 큰 변동성 정도만 약간 변동성 봐주시고 미일 간의 금융링크 보면서 뭐 GDP 5%대다 AI 성장 경기에서 워낙 많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니까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파월도 12월 달에 말했지만 이번에 나 얘기할 것 같은데 파월이 나와서 약간 놔두는 느낌이야. QT는 멈췄잖아요. QE는 안 한다지만 어쨌든 자기 직업 준비율 돈 푸는 거하고 이런 부분은 올해가 대선이 있다 보니까 파월도 말년이다 보니까 좀 놔두는 느낌이야. 돈을 푸는 느낌이죠. 그런 면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흐름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빅붐 만들 수 있는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도 따라오고 있지만 헬스케어 좋아요. 그다음 제가 말하는 로봇, 우주항공을 제가 꼭지를 잡아가면서 계속 테마까지 보고 있는 종목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알파벳처럼 뭔가 이제 AI 소프트웨어겠죠. 새로운 게 나와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B2C로 넘어간다 있기 때문에 올해는 소프트웨어 쪽에 뭔가 대중의 어떤 킬링 컨텐츠 나올까 그 정도만 저는 챙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해는 쇼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반도체로 계속 잡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신감 좀 가지셔도 됩니다. 뒤에 추가로 챙겨야 될 실적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로 아시겠지만 원래 선거가 있을 때는 장이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선거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연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 트럼프는 2년차 지점을 레임덕 되지 않게 해서 정말 중요한 미국 트럼프의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도 민주당에서 현 정부가 엄청나게 부각을 하고 있지만 방향을 잡아버렸잖아. 부동산 살짝 눌러놓고 정시를 어쨌든 너무 호기롭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쏠리는 게 있겠지만 이 정시가 상당히 좋은 전 세계 1등 보이건 우리나라 국장이
선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그 외에 대만도 있습니다. 뭐 대만은 이제 양황기 좀 봐야 되겠지만 11월 달에 있고 룰라도 10월 달에 있습니다. 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물론 기세 있게 제일 좋겠지만 올해 제가 이머징, 특히 중화권, 중국 얘기 좀 드리고 있잖아요. 미국 이야기에서 돈이 좀 빠지는 건 계속 보셔야 돼요. 어제도 금리 신고가 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도 ETF 보시면 계속 이머징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흐름이 괜찮은 걸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살살살 좀 약한 게 있죠. 워낙 트럼프가 저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인식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을 계속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HF 봤을 때는 4월 달에 트럼프 방중하는 거 봤을 때 여전히 미중 관계 괜찮다. 가장 큰 국제 정책이고, 자, 지금 작년에 올해 초에 나왔던 작년에 성장률이 5% 났어요. 4분기 4.5% 났지만 이렇게 막 부양하고 버블을 살짝 조심하면서 키운다 하더라도 소비가 침체야 아직도. 자, 그러다 보니까 3월 양에서 또 경제가 상당히 크게 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오겠죠. 제가 보는 건 이제 위안화가 워낙 강세니까 원래는 위안과 엔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위안화 따로 옵니다. 지금 1달러당 6.96까지 빠졌잖아요. 그냥 강세하게 놔두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중국의 내수를 키우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약간 딜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시 부양, 내수 부양이 확고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 유지하는 그런 미중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올해 한 3주 지났습니다. 18%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대만, 대만도 높죠. 대만 한국을만 찍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M7이나 미국을 여전히 물론 괜찮게 보고 살아있다 보지만 트럼프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스닥 계속 보합이 박스예요. 이런 의미 새롭게 뭔가 나올 걸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러셀 종목장 돈다 하지만 얘도 올해 들어서 7%밖에 안 올랐어요. 여전히 미국은 기존 보지만 좀 약한 박스고 가장 강한 미국 외쪽에서 우리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에도 그랬지만 강한 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 자신 있게 일정 가지시고요. 성장도 하면서 정책과 수요까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짚어볼까요? 이번에 1월 달에 얼마 전에 지난주 이통희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시고 뭐 화폐다 부동산 뭐 다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1,400원대 확률이 한두 달 내 간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한두 달 내 간다. 이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근거가 뭘까요? 자, 제가 볼 때는 근거가 환율도 한번 3번 얘기 드렸는데 아마 지금 2월 구정 전에 정책 나온다 했잖아요. 정권사에도 그렇고 마케팅도 막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실제로 그림 잠깐 보면 이런 게 더 있어요. 연기금도 지금 다음 주 할 텐데 해외 쪽은 유지하면서 국내 쪽 비중 증시를 계속 늘릴 겁니다. 예, 늘릴 거기 때문에 코스닥도 포함될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세금 관련 정책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 드렸고, 아마 이렇게 되면 양도세 관련해서 서학기분 들어오시라, 판을 좀 깔아놨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자신감 가지면서 환율이나 이런 얘기를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자, 5,000P는 안 차가지만 3,000P가 저는 1,200 먼저 가자. 뒤에 한번 얘기 다시 드리겠지만 7,200만 가도 난리 날 거예요. 자, 우리는 기준으로 이제 이것저것 막 온갖 게 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장 화려할 텐데 다 모을 수 없습니다. 다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거 기준으로 물론 새롭게 또 발굴도 하겠지만 대장 섹터, 대장 수급 쫓아가면서 더블 파동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우리끼리 우리 멤버십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기술적 분석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좀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제가 밑에 띄워놓은 거는 큰 거 볼 때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봐요. 자, 거래 대금을 볼 때가 수급이나 투심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사실 기관이 역대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연기금은 사실 2014년부터 들어왔는데 24년이면 이때죠. 이때부터 살짝 들어오면서 그때 뭐 이렇게 계엄령 터질 때도 저가면서 하더라고. 원래 연기금이 그렇게 해야 돼. 기관의 왕이고 외국인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내부 수급이 연기금인데 제가 말했죠. 2015년부터 죽었다. 2015년에 연기금 같은 게 이제 중국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 또 박살나면서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템베가 막 모멘텀 만들었던 게 2015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가치주도 죽고 연기금 기관 죽고 뭐 이러다 보니까 2006년 7년 같은 기간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개인들이 ETF도 커지고 개인 매매가 커졌던 게 딱 10년 전 2015년부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개성 목록 들어가시면 여기 되게 좋은 거 많아요.
저 2, 3년 전부터 기술적 분석 제가 보는 거 있죠. 저를 뭐 짜잘해 보는 것도 있지만 크게 볼 때 뭐 이제 이평선 정배율이라든지 뭐 224일선에 대한 장기평선이라든지 큰 돈이 들어왔다. 더블 파동 만든다. 걔들이 또 빠질 때까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빠지는 것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까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의외로 이것저것 좀 많이 풀어놨더라고.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면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는 것들을 요즘 바빠서 많이 못 올리지만 많이 올려놨어요.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되실 거니까 요런 거 연장성산해서 한번 그때 댓글로 한번 요새 왜 안 하시냐 그래서 한번 그런 면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대금을 보면 뭐 기관도 들어오고 특히 개인들이 들어오죠. 개인들은 좀 늦게 들어오시고 또 파박 오를 때는 불나방 떨어지면 또 공포에 파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보시게 되면 어떤 지수의 꼭지나 바닥을 맞추는 게 아니죠. 따라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답이 아니고 힌트를 되게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약간 어닝 밸류 쪽이니까 외국인 기관이긴 하지만 자,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사이클상 당연히 올랐다 빠졌다 해요. 빠졌다 올랐다는 건 왜 그럴까요? 주포들이 있는데 빠질 때는 어쨌든 개인들이 틀리는 과정이라 봅니다. 공포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막 이렇게 불나방, 투기, 탐욕, 레버리지 쓰면서 거래가 막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밑에 사놓고 큰 사람들, 빅머니들은 올라갔을 때 막 따라 사지 않고 서서히 팝니다. 2020년은 특히 그랬지만 외국인은 끝까지 먹지 않아요. 나중 기관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겠지만 피날레는 보통 개인들 탐욕 이런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보통 그렇게 꼭지기를 만들죠. 자,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이렇게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 9만 몇천 원 찍었던 실질지어는 꼭지라 보는데 2020년은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났는데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전체 다 올랐던 전세계 다 올랐던 장이었기 때문에 강했을 때는 꼭지를 쳐도 바로 빠지잖아요. 그때 계속 출렁거리면서 7월 달까지 8개월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더 간다 했겠지. 그때 공포에 막 온갖 얘기, 탐욕에 이런 얘기 때문에 더 간다 하기 때문에 이때 실제로 꼭지를 찍었지만 실제는 7월까지 지수가 3,300까지 더 올라가 버려요.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낮다 보는데 이슈가 있었겠죠, 뭔가. 자, 그런 다음에 2년, 3년, 2년 동안 죽고 난 다음에 23년부터 올라가요. 23년부터 올라가는데 외국인 돌아왔다는 얘기 드리면서 2차 전지 할 때인데 이때 또 보이는 거 보이죠. 파란색. 이게 날짜도 딱 나와요. 23년 7월 26일. 아마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사지 말자고. 근데 손이 막 가요. 수익을 그렇게 많이 보고 몇 배씩 10배씩 먹어도 내 돈에 팍팍 부는 게 보이니까 또 들어간다니까요. 야, 먹은 거 많으니까 또 들어가자. 잠깐 단타 치고 나오자 하다가 우장창 떨어지면 다 물립니다. 이게 제가 많이 겪었어요. 엄청나게. 이런 식의 분명히 나올 거란 보죠. 이때는 돈이 한정돼 있고 사학이 물론 빠져나갔겠지만 2차 전지만 할 때니까 극명하게 꼭지가 바로 보이고 우장창 떨어지죠. 네, 떨어집니다. 24년의 상반기에는 뭐 밸류 반대 이런 얘기 있었지만 거래가 살짝 늘어도 뭐 살살 거렸고요. 자,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들어왔던 24년에 뭐 이렇게 계엄령 터졌을 때인데 연기금 24년 10월부터 들어왔어요. 10월부터 11월, 12월 달에 빠질 때 막 사더라고. 그렇게 샀으니까 3전 안에 다 안쪽으로 샀으니까 지금 3배씩 2배씩 먹고 있는 거죠. 자, 누군 그럽니다. 연금이 올라와서 200조를 작년 벌은 건 좋아. 자, 국민연금 우리나라 빼면 우리나라 빠지고 3전 안이 박살 나겠네.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국민연금 그래 바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맨날 왔다 갔다 하고 10몇 프로 투자하더라도 수익률 꽤 괜찮아요. 바닥에 살았기 때문에 이미 연기금은 3전 같은 거 살살 팔고 있어요. 네,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전 한익 빠질까요? 외국인도 크게 산 거 있고 또 개인도 들어오기 때문에 받칩니다. 연금이 판도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을 때, 자, 작년부터 올라가는데, 자, 거래대금 터지죠. 자, 근데 이런 꼭지 봤던 거래대금 규모만큼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이것도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가장 간단해 보는 거는 지금 새로운 건 뭐냐? 제가 10년 만에, 물론 8년 만에 연기금은 좀 빨리 들어왔지만 이제 정권에 들어오는 금융투자, 기타 법인, 뭐 기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새로운 수급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볼 게 좀 많아지는데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예탁금 기준 보시면 기준은 잡히겠죠. 방금 봤던 2020년에 3,300 가서 개인들이 막 치고 피날레 칠 때 그때 온갖 것들이 다 갔던 흐름에 76조, 78조 정도가 예탁금의 꼭지였어요.
그때는 3,300이었잖아. 3,000이었는데 지금 어떻죠? 그 70%더 올랐잖아요. 이 7, 80조짜리가 이제 90몇 조 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0조 넘어간다 봐요. 이 과정이라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수학금이 많이 빠졌겠지만 그 빠졌던 부분이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메꾸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피날레가 아니에요. 거래가 늘면서 성장하는 그런 추세라 저는 봅니다. 자, 거래대금이 뭔가 피날레 나고 하면 방금 보셨다시피 무슨 피크가 나올 거야. 자, 2015년부터 개인들이 들어오고 뭐 모멘텀 수급들 만들었다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더 심해요. 왔다 갔다 박스에 갇혀서 계속 홀수의별로 죽였다 살렸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 중국대 올랐을 때도 피날레 칠 때 요때 흐름들이 다 나와요. 그죠? 뭔가 팍팍 있었겠지. 저는 다 기억은 나는데 시간상 2017년도 1년 동안 테마주가 난립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가 어제 STO 관련해서 뭐 증권 코인으로 코스닥 3천을 만들겠다면서 코인 관련 폐지 주식 다 올랐잖아. 제가 2년 3년 동안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좋게 보는 거 뭔지 아세요? 테마주가 없었어요. 신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테마가 도는데 작년도 그렇고 테마가 안 돌았잖아요. 되게 저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우리 코스닥은 여리 쓰레기가 아직 쓰레기나 코스닥이 많은 상태이긴 하지만 테마가 도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테마가 돈다는 거는 개인들이 돌아와서 단타를 치고 할 수 있겠지만 버블이 생긴다는 얘기야. 올라면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 적게 도는 게 좋아요. 어쨌든 2017년은 테마의 온상이었습니다. 별의별 테마가 다 돌았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확확 들면서 거래 대금에서 꼭지를 볼 수 있었다. 이때 거래 대금 2020년은 다 올랐죠. 얼마나 거래가 몰렸겠어. 6대부로 했으니까. 올라가면서 했고 딱 그러면 아까 70몇 조 시대. 23년에는 2차 전지 나오죠. 딱 그날이에요. 7월달. 이때 라데겐 사태 뭐 그런 거 있었고요. 또 출렁거리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는데 자, 지난주 얘기 드렸지만 코스닥은 이제 올라와요. 이제. 왜 그동안 안 좋았잖아. 야, 바이오 무서워. 안 돼. 알테오젠 박살났어. 그런 부분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길어봤지만 살짝 시나리오 변경됐지만 그래도 2, 3, 4, 7, 4, 5가 코스닥은 간다. 바이오 또 봐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거래량 보시면 단순히 비교해도 옛날에 지금 엄청나게 커졌음을 불구하고 아직도 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클 수 있는 게 거래대금 추이를 봐서도 알 수 있다. 나중에 피크 치면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맨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고 과정을 봐야 되는 거지만 거래대금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과정관리 얘기 좀 드렸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개인의 탐욕이라든지 수급의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신호예요. 제가 이제 보통 우리끼리 하면 아시겠지만 더블 파동 만들고 돈이 들어왔다 빠졌다 할 때 거래량 잘 안 봐요. 저 거래대금 봅니다. 이제부터는 기간도 들어왔지만 개인들의 탐욕 일가 심화되는 단계라 보고 앞으로 2단계, 3단계로서 더 커질 거라 봐요. 올해가 워낙 구조적으로 판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빅머니가 빠질 때 볼 겁니다. 한 방에 다 때리지 않고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겠지만 그때별로 남들이 막 할 때 우리는 절제적으로 빅머니와 함께 분할 액실한다는 상반기 시나리오를 잡고 있죠. 자, 이미 신호가 나왔었어요. 자, 기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는 분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있죠. 증권사에서 하는 거 ETF입니다. 작년 말부터 이미 계속 들어왔어. 저 그랬잖아요. 증권사 준비하고 있다.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ETF 역대로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도 실제로 들어오고 있고 작년 말부터 신호를 보이면서 금요일 어제 같은 케이스는 대놓고 보여줬죠. 야, 지금 사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또 빵빵 달아나는 게 아니라 출렁거릴 수 있어요. 당연히 출렁거립니다. 우리는 스윙 차원에서 단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긴가민가하고 뭐 사학개미 일부분이든 부동산 하시는 분 안 하는 분이든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중 탐욕의 시기로 넘어간다 봅니다. 닦으면서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이 신고가 넘어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거래대금 통해서 항상 맨날 보는 섹터와 테마를 통해서 이 흐름을 면밀히 제가 볼 거예요. 우리 포트는 삼전하리, 현대차 같은 큰 것도 밸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코스닥과 테마들이 돌 거야. 모멘텀이야, 수급이야. 수익 못 불다로 갈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많겠지만 이 기준에서 가장 강한 걸 잡겠습니다. 자, 결론 낼게요. 딱 30분 걸린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정식 꼭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코스닥이 5천 가다가 어제 그저께처럼 살짝 쉴 수도 있지. 근데 다음 주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런 변동도 감안하지만 조금 더 키우세요. 제가 볼 때는 1000 안착되고 1060 먼저 가야 되겠지만 한 1200, 1300 정도 간다 봅니다. 그 지수를 지금 사도 4, 50% 먹죠. 5, 60%. 그게 어디야? 2, 3, 3, 7, 4, 0.
작년에 우리 12630 살 때 패시브 깔라 할 때 많이 사셨어요? 안 사셨을 걸 별로. 샀는 분은 지금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겠습니까? 100몇십 %씩 나 있는데. 그 기준에서 12630 왔다 갔다 하는 코스닥이지만 종목 힘든 분들은 레버리지 ETF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천이 6천 간다 7천 간다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닝 밸류 기준은 3전 한위 기준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 얼마나 오버슈팅 들어오면서 수급을 깔아주느냐. 현대차도 있죠. 물론 현대차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말씀드릴 건 뭐냐면 STO를 통해서 뭐 정권 관련 코인을 통해서 21년에 해봤어. 정권사 투자하다 그때 했던 거 다 없어졌잖아. 그때도 뭐 이렇게 테마 좀 가다가 말았잖아요. 여전히 코스닥은 3천을 보내기 전에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기 전에 쉽게 갈 것처럼 보이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쓰레기. 이렇게 말씀이 죄송한데 사실이야. 우리나라를 뭐 다사 많이 상장시키고 많이 죽일 수 있게 상장 폐지 많이 시킨다? 안 돼요. 아니 많이 죽이고 적게 들어와야지. 지금 보시면 맨날 제가 상장 챙기고 있지만 이상한 거 진짜 많이 들어와요. 찔끔찔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상한데. 하여튼 2,900, 3,000은 버블 때만큼 보지만 최소한 1,200, 1,300 먼저 가자. 그것도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테마주 영상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보니까 개인분들도 막 단타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놓고 기다리면 순서 오던데 하는 스윙이나 눌림목 매매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되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는 되게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주와 주포가 생기면서 코스닥을 쫓아가야 돼요. 코스닥이 주포가 누가 될까요? 외국인들.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었잖아요. 또 삼전하리 반도체나 자동차가 지금 대장 섹터잖아요. 코스닥은 결국 바이오, 로봇, 한류 이런 거 안 되겠어요? 2차 전지랑 물론 거기서 반도체 소부장도 나올 수 있겠지. 나올 수 있겠지만 바이오 플러스 로봇 플러스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은 꼭 같이 보시면서 대신에 주포가 외국인은 리딩만 해주고 기관들이 또 막 섹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거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 감안하면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고갈된다. 이 고갈이 이제 2100년까지 늦췄다는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몇 프로만 늘어도 작년 200조 벌었잖아요. 그거만 하더라도 2100년이지만 국민연금 바닥에 샀고 이미 삼장 같은 게 팔고 있어요. 바보가 아니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면서 401K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못 때리는 법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또 팡팡방거리기 때문에 또 막 올라가면 우리 좀 팔겠지만 분명히 희망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정권시장 그림이 나오고 있다. 자, 요거 있어요. 해외 주식 비중이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정권 주식 뭐 미국 다 비슷하겠지만 미국이 제일 많겠지만 50%야. 우리나라 국민연금 50%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거의 다. 뭐 기타 연금 뭐죠? 기타 자산 빼고 미국 쪽 주식이나 미국 쪽 채권이 특히 미국 쪽 주식이 38%쯤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보가 나오겠지만 유지를 시킬 거야. 더하지 못한다고 말할 거야. 그러면 환율이 안정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300불 정도 달러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환율을 누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고 정책적인 면에서 반도로 지금 14%인데 놔뒀잖아요. 작년에. 커졌잖아. 평가임 커졌잖아. 짧게 지금 익절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비중이 17%까지 또 늘었어요. 이걸 더 늘릴 거라 봅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했지만 실제로 코스닥에 대한 비율도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 봐요. 몇 조 들어옵니다. 상당히 커요. 그런 면에서 국장 수급이 바뀌는 그런 걸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은 대중 탐욕 1단계 심화 단계라 보는데 앞으로 코스닥 신고가 1060이가 넘어가게 되면 2단계 정도 갈 수 있고 기한수 급하게 들어오면서 개인가에 붙는 시기 보면서 제가 흐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집중되고 2월까지 갈 수 있고 1분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더 집중해서 우리 수요를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장 제시하면 좋겠어요. 자, 사용자 우리 포트에서 우리는 지금 알테오전 그렇게 했지만 딴 바이오나 우주 테마 신규로 하는 거나 정권주 잘 올라가고 있죠. 정권주 이게 미래세시 코인도 얼마 전 인수했는 거 아시죠? 그 박연장 인사이트. 자, 거기에다 우주 테마 붙어서 더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권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계속 키우시고요. 233730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자, 우리 주도주 상인제는 매일 얘기 드리기 때문에 살짝 보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은 1분기 FMC가 있어요. 1월달 FMC가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동결이고, 자, 파월의 흐름 잠깐 보면 되고요. 자, 빅테크 실적 나옵니다. 자, 화요일 날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시게이트도 좋죠. 잘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너무 올랐던 반도체가
실적을 더 올라갈 만큼 잘 낼 거냐? 저는 살짝 쉴 수 있다 보는데, 자, 수요일 날 28일은 1월 달 FOMC, ASML도 좋죠. MS, 메타, 테슬라, 램리서치, IBM이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있는데, 하이닉스 문제예요. 좀 자신감 표방인가? 하이닉스하고 삼전이 있는데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진짜 가려 그러면 분기당 30조를 벌어야 돼. 거기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 볼 텐데, 지금 D램이 워낙 쇼티지 가격이 2배, 3배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OPM이 40% 정도 나와야 된다 봅니다. 그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30조를 벌어요. 하이닉스가 OPM이 50%대고 TSMC나 엔비디아가 60% 나오잖아요. 삼전이 40% 나오는 게 D램이 가격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앞으로 파운드리이다. 파운드리 적자거든. 아직도 적자인데 테슬라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이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뭐 지금 폰이라든지 그런 거는 부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OPM 영업이익률 유지할지, 그다음 파운드리에 대한 성장, 그게 보는 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삼전 하이닉스 한참 보시면서 출렁거려도 여전히 올해는 쇼티지니까 딴 문제 없으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애플,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낸드 쪽 좋으니까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애플은 원래 오른 게 없죠. 많이 빠졌죠. 작은 거지만 셧다운 여부가 한번 돌아와서 1월 30일 날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한 30분 넘었는데 여전히 미장보다 우리나라 국장이 좋은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장이 강한 겁니다. 시장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신감과 여유를 좀 가져주시고 1분기 1월달 상반기 우리 상방 추세 만드는 수익을 계속 극대화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다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코스닥 막 변동했지만 상방을 만들 수도 있죠.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시세를 또 타더라도 우리 포트를 딱 나눠서 갖고 와야 돼. 나눠서 갖고 가면 왔다 갔다 해도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 저도 힐링을 좀 하고 올게요. 이번 주는 제가 좀 기가 좀 많이 뺏겼어. 약간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푹 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좀 많이 쉬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자, 포부를 좀 크게 가지시면서 한번 다음 주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죠. 감사합니다.